네, 2025년 5월 면접 챌린지를 진행했던 그 질문 리스트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참가자분들한테만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지금 다들 면접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면접을 통과를 하셔야 취업이 되시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원래 이제 참여자분들한테는 이제 각 질문에 대한 질문 의도와 그 모범 답변까지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모두한테 이제 공개해 드리는 거라서 좀 형평성을 위해서 모범 답변은 좀 생략을 하고 질문 의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모범 답변 이런 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AI 생성 답변이 아니라는 거. 제가 실제로 써먹었던, 그리고 제가 실제 멘티들한테 코칭을 해줘서 만들어 드렸던 그런 답변을 제가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네. 그 전에, 예. 전 1분 자기소개나 뭐, 마지막 할 말,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무조건 답변을 완성하셔야 되고, 근데 그거는 워낙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답변들이기 때문에 면접 챌린지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서는 이제 1분 자기소개랑 이제 무조건 포함이 됐었는데 좀 쉽지가 않아서 1분 자기소개는 좀 생략을 했고요.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분 자기소개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략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입사 후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은지 그 물어봤는데 이게 뭐 지원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지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만의 이제 커리어 설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그냥 난 역외운송 하겠다, 나 체크인 하겠다, 탑승 게이트 하겠다, 환승 게이트 하겠다, 이런 업무나 아니면 어떤 부서에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담당하고 싶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뭐 체크인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내가 그 체크인 중에서도 내가 체크인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만큼은 내가 무조건 하고 싶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훨씬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역외운송이 좀 사실 차별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꿀팁을 드리면 좀 여기운송이라는 게 원래 항공업 자체가 업무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업무가 다 정해져 있고 신입들이 와서 그 업무를 다 배우고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 어떤 창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뭐 변화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체크인 카운터 정말 이 고정적인 어, 그런 업무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요즘 AI 활용 잘 하시니까 그런 거 AI 활용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물어봐도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차별화된 답변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참여자들한테 다 공유를 했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협업 능력이 뭐냐, 그리고 관련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예, 네, 항공사의 모든 직무는 협업을 위주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항공업만큼 협업이 중요한 그런 업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 이제 취준생의 스펙이나 역량은 기존에 비해 상향 편준화가 된 것은 맞는데 그만큼 인간관계나 팀워크 수준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회사 생활 거의 10년 가까이 된 저는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협업을 모르세요. 신입들이. 그냥 혼자 독고다이만 알지. 그냥 본인이 하는데 이게 협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기간 팬데믹을 여러분들이 20대 때 거치시면서 네, 거리두기 영향으로 때 당시 대학 생활을 했던 학번들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아, 얘네 팬데믹 학번이네. 얘네 그냥 뭐 사회생활 못 하겠는데? 얘네 뭐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는 있나? 뭐 팀워크는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편견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해소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이제 대한항공 최신 뉴스가 뭐고 본인 의견 말해라. 그쵸?
회사에 대한 조사, 회사에 대한 메일같이 뭐 구글링이나 뉴스를 검색하는 건 취준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준비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취준생이라면 당연히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꾸준히 서칭을 해야 되고 잘 파악을 해 놔야 돼요. 대한항공 입사하실 거면은 당연히 대한항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나의 합병 과정,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 난 그냥 모른다, 관심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회사 입사하고 싶은 거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겠죠. 음. 따라서 최근 서칭했던 기사, 오늘 아침 면접 보러 가기 전에도 서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면접장을 오면서 이러이러한 뉴스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고 면접관 분들도 뭐 팀장이나 임원급들이시기 때문에 뉴스 매일같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나 또 오늘 그 뉴스 봤는데 라고 되면은 또 이제 라포르도 형성될 수 있고 네,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겠죠. 음. 이게 본인 입장 같은 경우는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뭐 무조건 회사를 칭찬하고 어떤 경외하고 막 그런 거가 아니라 뭐 회사는 뭐 디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셔야겠죠. 근데 회사를 디스하실 거면은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해결책.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뭐 무조건 뭐 회사만 칭찬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의 본인 모습에 대해서. 자, 첫째 날 입사 어떤 일을 가정하고 싶은지 같은 의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10년 후라는 이제 특정 시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난 존경받는 팀장이 되겠다. 정말 따뜻한 멘토가 되겠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나는 그냥 커리어 설계도 안 됐고 그냥 고민조차 안 했다. 나 그냥 뭐 좋은 선배가 될 거야. 뭐 따뜻한 선배가 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거는 정말 이 현직자 미팅을 무조건 하셔야지 나올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요. 현직자 미팅 통해서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 있을지를 커리어 패스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 거기서 어떤 역할까지 하는지도 물어보시고, 차별화시키려면은, 현재 내가 회사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을 해서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기 때문에, 굳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과 거기서 뭘 배웠냐 물어보고 있는데, 각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회사원은 정말 매일같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지를, 예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멘탈이나 문제 해결 능력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어려웠던 상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의 문제점이 상황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요. 상황만 거의 뭐 A to Z 다 설명하고, 근데 뭐 거기서 해결책이 굉장히 좀 짧게 나오죠. 상황만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냥 난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다. 뭐 A뿔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감도 안 되고 동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이 평가 항목은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소통하니 끝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이게 누가 봐도 와, 쟤 진짜 어려웠겠다. 이런 사례가 나와야 돼요. 그냥 뭐 정말 그냥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 말고 난 이건 저 사람 정말 요걸 정말 극복한 게 대단하다. 이런 사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이제 여객화물 예약받을 건 중에서 본인이 아는 대로 네, 설명해 봐라. 그래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대한 고민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직무 공부를 정말 철저히 하신 분들이 오히려 여기서 이제 점수를 다 깎아먹거든요. 난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조사했어를 장황하게 모든 거를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답변 시간도 막 길어지고, 그래서 이 직무 내용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제일 잘 알 텐데,
그죠? 뻔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난 여객 운송이면 난 내가 생각하는 여객 운송은 뭐다. 어떤 철학적인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요즘은 뭐 GPT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와, 진짜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답변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건 제가 AI를 여러분들이 더 잘 활용하시니까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자기계발 뭐 하고 있냐? 요즘 직장인들한테 자기계발은 필수죠. 자기계발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도태가 되고요. 이제 공항에서 이제 스케줄 근무하게 되면 웬만한 체력 없이는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과 외국어 공부 가장 무난하고 어, 그런 뭐 어떤 꼬리지문을 받기 힘든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 괜히 여기서 좀 차별화시킨다고 막 뭐 독서 막 이런 식으로 하시진 마세요. 명상, 네, 공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운동이나 외국어 공부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솔직한 지원 동기 뭐 그렇게 물어보죠. 자 이제 자 여러분 정말 이제 외운 거 하지 말고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진짜 왜 지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낚이시면 안 되는 게 그거 다 진짜 솔직히 대한항공 그냥 제일 크고 유니폼도 예쁘고 연봉도 높고 복주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탈락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정말 순진한 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이제 저 그냥 솔직히 그냥 넓은 공항에서 많은 승객들이 그런 시선을 받으며 예쁜 유니폼 입고 이렇게 어피하면서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네 이런 사람을 왜 뽑을까요? 회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본인만의 친절한 서비스 역량 뭐 승객의 편안한 여행 행복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음. 그건 환상에 사로잡힌 지원자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믿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가졌다, 난 이런 환상을 가진 지원자야 라는 것을 네, 드러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면 그냥 이런 것도 지원 동기와 좀 솔직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솔직 버전 같은 경우는 달달달달 외웠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현장에서 답변을 쥐어짜내서 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대답한다는 그런 연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음. 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네. 이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것도 못 버티고 정말 입사 후에 일주일 만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다면, 멘탈이 약하겠다. 멘탈 관리 자체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뭐 운동이 제일 무난하죠. 뭐 좀 트렌드한 걸 좀 하겠다. 어, 근데 좀 멋있어 보이는 걸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은 버리시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입사 직후 업무를 맡길 만한 지원자인지, 입사 직후 바로 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지원자인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자소서에 정말 여러분의 역량을 정말 열심히 설명하셨을 텐데 면접에서도 이런 걸 또 물어본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력서나 자소서에 본인의 역량이 제대로 어필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고요. 못하셨는데도 합격을 한 게 우선은 서합을 한 게 기적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대답을 어떤 추상적인 키워드의 나열, 난뭐 소통 역량과 위기 대처 역량, 위기 대응 역량, 글로벌 역량 등등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은 역시 이러면서 여러분 더 이상의 고려 가치가 없는 탈락 리스트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좀 구체화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서. 자, 11번 굳이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자, 이건 지원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속 여러분 난 소통의 강점이 있다. 난 소통의 귀재다. 소통의 황제다. 소통의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이렇게 아무리 어필을 해도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 왜 널 채용해야 하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고요. 면접 말미에 나오는 질문인데 대부분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널 왜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필해봐라. 마지막 기회다. 이 뜻입니다.
10번 질문하고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역량적인 측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역량 플러스 인성. 이 인성적인 측면을 어필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인성적인 측면 어필하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여기서도 뻔한 키워드 나열을 하실 거라서 난 뭐 책임감이 강하다, 끈기가 있다, 열정이 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그냥 탈락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만의 차별화된 답변을 준비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진상승객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본인의 노하우. 네, 진상승객 많이들 만나실 거고요. 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음, 그래도 뭐 금쪽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분들이 많죠. 음. 그래서 이런 진상승객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저는 정말로 많이 봤어요. 이게 멘탈이 나가거든요. 멘탈 나가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난 왜 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아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나만의 전략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인사이트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실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실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그런 걸 좀 복기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존경하는 인물. 이건 학부를 가르는 질문은 아닌데요. 평소에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 뭐 아니면은 연예인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누구를 제시했다고 해서 뭐 합격하고 탈락하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산업에는 전설이 있으시죠. 네. 이나모리 가족. 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누군지. 이분을 대부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음. 뭐 책도 무조건 필독서 한 권씩은 읽었어야 됐고 했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회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지 이거 많이들 헷갈리셨는데 자, 10년 후 입사 후보 그리고 질문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왜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이거는 어디까지라고 분명 물어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10년 후, 10년 후라고 딱 특정을 한 거고요. 질문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의도가. 어디까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난 사장이 되겠다. 회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딱 뭔가 딱 포지션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뭐, 나는 뭐 어떤 역할 하고 싶다. 나는 뭐 정말 따뜻한 멘토링을 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나는 뭐 어떤 대한항공의 세계 1위, 세계 1위 항공의 도약을 위해서 뭐 기여하겠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되면 동문서답이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저는 대한항공의 세계 1위 항공사로 만들기 위해서, 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다트 전자공시 임원 현황을 많이 보시죠.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각자 그분들은 정말 이 업계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구글링 하면은 웬만하면 다 나오세요. 네. 그럼 그분들이 어느 뭐 행사에 갔다거나 아니면 어디 인터뷰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대한항공의 그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셨는지를 역추적을 하시면 커리어 패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 무작정 임원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커리어 패스를 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면접 챌린지 질문 리스트와 질문 의도를 공유하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